여기에서 살펴볼 내용은 고전적 최소자승법에서 정규성의 가정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 정규성의 가정하에서 어떻게 추론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회귀분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다양한 통계적인 분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차항의 정규분포 가정입니다. 평균이 제로이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한다. 오차항이 정규분포를 하게 되면은 파라미터 추정치도 정규분포를 하게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OLS 추정량은 선형성을 가지고 있고 또 오차항의 선형조합이기 때문에 파라미터 추정치도 정규분포를 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파라미터 추정치의 정규분포를 표준화하게 되면은 이제는 표준 정규분포가 됩니다. 그런데 표준 정규분포에서 분모인 모 표준 편차는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잔차 자승합으로부터 구한 표본 표준 편차가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분포는 바로 T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파라미터 추정치의 분산을 구하는 데 사용된 잔차 자승합을 모분사로로 나눈 것은 자유도가 n-k-1인 카이 자승 분포를 하게 됩니다. 또 회귀 분석에서는 분산 분석 아노바를 통해서 모형 전체의 유의성을 검증을 하는데 이때 explained sum of squares 나누기 residual sum of squares는 자유도가 kn-k1인 F분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고전적 최소 자승법에 의한 그 결과물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분포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일견 어려워 보입니다만은 주의 깊게 생각을 하면서 관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내용이고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회귀 분석에도 정규분포, T분포, 카이 자승분포, F분포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 염두에 두고 계속 나가봅니다. 자, 회귀 분석 결과는 우측에 있는 이와 같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른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했을 때에도 익히 보아온 것과 비슷한 결과물입니다. 제일 위에 R-스퀘어가 있습니다. 다중결정계수라고 하는데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 관측치 Y의 평균에서의 변이의 자승합은 잔차 자승합과 설명된 자승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total sum of squares는 explained sum of squares 플러스 residual sum of squares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스퀘어는 total sum of squares 가운데 얼마나 설명력이 있느냐, explained sum of squares가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서 R-스퀘어를 정의를 합니다. 간혹 설명 변수가 추가될 경우에는 R-스퀘어가 자연적으로 높아집니다. 하지만은 설명 변수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자유도가 하나씩 상실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 변수가 모형을 개선했는지 안 했는지를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자유도를 고려를 한 조정된 다중결정계수 Adjusted R-스퀘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F통계량입니다. 모형의 전반적인 유의성을 검증을 한다고 해서 전체 검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귀무가설은 모든 파라미터 값은 바로 제로이다라는 겁니다. 대립가설은 H0, 즉 귀무가설이 참이 아니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explained sum of squares를 추정된 파라미터의 개수 P로 나누고 residual sum of squares를 n-p-1로 나누게 되면은 이것은 바로 F분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감안을 해서 구한 F값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진 F값의 P-밸류도 그 하단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F값이 14.78이고 그 유의성이 엄청 작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 추정치는 전체적으로 0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로그 라이클리훗입니다. 오차항이 정규분포를 한다는 가정하에
최후법 추정을 위한 목적 함수인 우도 함수를 바로 이 추정된 파라미터 값에서 평가한 값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양한 분석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추가적인 설명 변수, 이것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통계량으로서 아카이커의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언, 슈바르츠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언 혹은 베이지안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라고 하는 BIC 통계량을 보여줍니다. 모형의 변수가 추가될 때는 이 AIC라든지 BIC 값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개별 계수, 추정된 파라미터에 대한 가설 검증입니다. 개별 계수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가설 검증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개별 검증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특정한 파라미터 K에 대해서 귀무 가설은 어떤 추정된 파라미터 값은 제로다라는 겁니다. 대립 가설은 제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귀무 가설 값을 추정된 파라미터 값에서 빼주고 추정된 파라미터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면은 이것이 바로 n-p-1의 자유도를 갖는 t분포를 하게 된다. 이런 t분포를 이용을 해서 가설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 t값을 구체적으로 보고 이것이 크리티컬한 값보다 크냐 작으냐 이것을 따져서 검증하는 이런 방법을 임계치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2 이상이면은 귀무 가설을 기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P값 접근법입니다. 1% 이 정도의 임계치 값이 나왔다면은 1%인 0.01보다도 작은 P값을 가질 때 귀무 가설을 기각을 한다 이렇게 가설 검증을 합니다. 그 외에도 95% 신뢰 구간을 구해서 개별 계수의 유의성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주로 이 P값 접근법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기상관 검증 통계량인 더빈 왓슨 통계량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만약에 1개의 자기상관이 있다면 DW 값은 2 가까운 숫자가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다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규성 검증을 위한 자크베라 테스트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형의 전반적인 유의성 검증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 F통계량을 이용해서 모형에 제약 조건을 부여를 하고 그 제약 조건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증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회귀분석에서 특정 파라미터의 값이 제로이다라는 이런 제약 조건을 부여를 하고 그런 제약 조건을 부여를 하지 않은 함수를 추정을 해서 각각의 sum of squares residual을 구한 다음에 그로부터 F통계량을 정의를 합니다. 간단한 코드로 봅니다. 자,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은 5개의 독립 변수가 전부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제약 조건을 가한 것은 이 3가지 변수의 파라미터 값은 제로라는 이런 제약 조건을 부여한 함수 추정 결과가 있습니다. 이 추정 결과를 이용을 해서 바로 F값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F값이 특정한 임계치 이상일 경우에는 제약 조건 0이라는 가설이 기각이 된다. 그래서 제약 조건을 가하지 않은 모형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F 검증과 동일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LM 검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글란지안 멀티플라이어 검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약이 있는 회귀 모형을 추정한 다음에 R2를 구하고 제약 조건을 가하지 않은 모형의 R2를 구한 다음에 이로부터 이와 같은 통계량을 구해서 가설 검증을 합니다. F검증 통계량에 의한 결과와 동일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우리가 회귀분석 고전적 최소 자성법을 적용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간주했던 정규성의 조건이 어떻게 추론에 활용이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좀 더 깊이 이해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역시 챗GPT라든지 구글 제미나이에 물어서 정확한 답과 또는 수학적인 표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회귀 모형에서 오차항이 정규 분포를 하면은 파라미터 추정치도 정규 분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 회기 모형에서 오차항의 정규 분포, 파라미터 추정치의 T 분포, 파라미터 추정치 분산의 카이 자성 분포, 또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 분포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회기 모형에서 추정치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구한 OLS 결과물을 여기에 나와 있는 윈도우 키, 쉬프트 키, S키를 동시에 누른 다음에 드래그해서 궁금한 내용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업로드한 결과물에서 로그라이클리훗 값이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할 때 필요한가를 설명을 해달라,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업로드한 OLS 결과표에서 F 통계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유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는 모든 내용들은 AI에 물어보면 만족할 만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웃풋을 복사를 할 때 또는 화면의 다른 부분을 복사를 할 때에는 여기서 윈도우 키, 쉬프트 키, S키를 이용을 하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어떤 자료를 만들 때 이 세 개의 키를 이용한다, 이럴 경우 매우 편리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회기 분석에 있어서 정규성의 가정이 추론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